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참 힘들기만 한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이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든 큰 움직임을 보이기 전의 모습을 과거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지난 6월 말부터 크립토 마켓에 상당히 큰 호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를 두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결국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부적절한 판단에도 다수의 주요 자산 운용사가 선물 현물 ETF 서류를 다시금 제출한 것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의 표명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SEC는 과거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를 여러 개 승인한 바 있지만 현물 상품은 아직 하나도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블랙록뿐만 아니라 인베스코와 위즈덤트리 등 이번 현물 ETF 신청은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며 규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커다랗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 분석가들은 어려운 시기에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이렇게 연달아 신청한 것은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 블랙록의 최초 신청에 대한 정확한 시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이 SEC와의 소송에서 진전됐고 블랙록이 현재 규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코인베이스와 새로운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신이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택, 현물 ETF의 신청은 기관이 코인베이스 운영에 강력한 법적인 방어수단이 있다라고 믿고 있음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서 승인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 속에 SEC는 주류 월스트리트 참여자들이 주도하고 기존 규제 거래소의 감시를 받는 비트코인 ETF를 도입하는 것이 암울해진 여론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SEC에 대한 미국 고위 임원들, 내부 직원들, 크립토마켓 전체 여론들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물 ETF의 승인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현물 ETF 관련하여서 SEC와 끝없는 소송을 진행 중인 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의 경우는 이번 블랙록의 ETF 신청을 두며 커다란 한 걸음이란 의미의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 CEO 비트코인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 아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 전통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시장 진출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 타당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투자 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즉 ETF 출시 경쟁에 뛰어든 것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이제 마이클 소넨샤인의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은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라면서 이는 한때 일시적 유행으로 여겼던 자산에 더 많은 타당성을 부여하는 추세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을 뛰어난 해칭 자산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비트코인의 경우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포함해 복잡한 경제 문제에 직면한 다수의 국가에서 금을 대신해 뛰어난 해칭 자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이 비트코인은 여러 면에서 금을 디지털화했다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언급을 했는데 분명히 말하자면 이제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레리 핑크의 경우는 과거부터 비트코인과 관련하여서 이 JP 모건의 CEO이죠.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과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많은 이제 고객들에게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한 후 이거 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현물 ETF를 현재 시점에 아주 좋은 시점에 계산해서 내놓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지난 4년여간 코인 투자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이 이제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내 승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 또한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승인이 되기 위해서 이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선제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겠죠. 이 암호화폐의 사회적 지위와 관할권 등 규제 프레임워크가 보다 세세하게 정해진 후에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이 순서가 맞기 때문에 현실적인 승인 연도는 2024년에서 2025년 정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에 블랙록이 현물 ETF로 다시 한 번의 불장이 시작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현물 ETF 소식과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가격에 관한 분석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이 아닌 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그때 이제 새벽에 지난 6월 FOMC의 의사로 공개로 이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하지 않고 있죠.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바이낸스로 19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이 넘는 달러가 순유입된 것이 관찰되면서 이게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이 글래스노드에서 비트코인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데이터 등 포괄적인 지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글래스노드 이 비트코인 재상승 가능성 많다 데이터 포괄 지표 제시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가 온체인 데이터, 가격 변동성, 투자자 심리 분위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괄한 지표를 통해 이 비트코인의 재상승 가능성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얀 알레만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는 7일 글래스노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평가 지표 스위스 블록 리스크 시그널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현재는 조정 상태이며 추가 상승 여력이 다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나온 스위스 블록 리스크 시그널은 온체인 데이터, 가격 변동성,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해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 추세를 유추하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사를 통해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 스위스 블록 리스크 시그널을 분석한 알레만은 현재 비트코인의 위험 신호가 무려 제로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의 정서가 매우 중립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현재 과매도나 과매수 상황에 있지 않고 적절한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수치는 보통 구매자와 판매자가 중요한 움직임을 취하기 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통합 단계다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이제 우리 말로 쉽게 풀이하면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다.
상승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위스 블록 리스크 시그널에 따라 비트코인이 31,2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만일 돌파할 경우는 다음 저항선이 무려 34,8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10%가량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한 것인데 29,600달러 선이 무너지더라도 28,200달러 선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강세장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온체인 데이터 및 기술적 분석 등 많은 시그널들이 모두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서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세를 보려면 시장에 포모가 찾아와 신규 자금들이 대거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때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021년과 같은 불장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두가 기다리는 2025년의 불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또한 새로운 신고점은 어느 정도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4포인트가량 하락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정서는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요즘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유튜브로 과거에 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훨씬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 유튜브들이 세계 곳곳을 보여주고 외국어를 문화를 이해해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 글로벌 서비스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세계 각국의 차이를 한 플랫폼에서 경험할 일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 트위터는 특히나 이런 차이를 잘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트위터는 다른 소셜미디어와는 명확히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 페이스북의 경우는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인스타는 이미지를 올리려고 사용하고 틱톡의 경우는 재밌는 영상을 올리려고 본다면 이 트위터는 뉴스를 알기 위해 이용하는 뉴스에 특화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잘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립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먼저 트위터에 뉴스를 올리기 때문에 트위터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 트위터에 글로벌 뉴스가 뜨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2에서 3일 뒤에 메이저 뉴스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이제는 뉴스 생산자에게 다이렉트로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크립토 투자자와 공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트위터는 그런 점에서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각국의 뉴스를 현지 언어로 보고 번역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문화적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뉴스를 보면 팩트를 왜곡할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 가벼운 감기에도 병원에 너무 많이 간다라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면 결국 감기가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두 국가의 문화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이 미국은 일단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거리가 멀고 한번 병원에 갔다 하면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병원을 못 가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 한국의 도시에서는 집 근처에 웬만한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병원비도 저렴하죠. 게다가 한국은 아프다고 학교나 직장을 쉬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약 타다 먹으면서 공부하고 일하는 문화인 것이죠. 이걸 이제 미국과 1대1로 비교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도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은 현재 달러에 위협되는 비트코인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이 막으니까 비트코인은 나쁜 거고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해석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인터뷰에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고 금의 지위를 뛰어넘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트코인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는 결국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처음 아이폰이 나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였고 언론들이 아이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그런 생태계도 디바이스도 없었죠. 그때 한국은 아이폰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삼성이 햅틱, 옴니아와 같은 기괴한 테스트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변화를 타고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업과 자산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다만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도할 뿐이죠. 이 비트코인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2009년 태어난 비트코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심지어 업데이트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몇 안 남은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이 크립토 마켓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이런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종의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